안녕하세요. 오늘은 결혼 비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결혼 비용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와요. 보통 이제 결혼하게 되면 이제 와이프가 대도시 사람일 경우는 좀 드물 거예요. 특히나 국제결혼 업체 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그쪽 아가씨들이 저 남부지방 건터 부근이나 북부에는 저 하이퐁 부근, 약간 좀 그 대도시 외곽이죠. 그쪽에 사는 아가씨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도시 단가는 아니고 약간 중소도시 단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하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첫 번째, 이런 질문 많이 들어와요. 전통 혼례는 꼭 해야 하나요? 예, 무조건 합니다. 안 하는 경우 없어요. 안 할 수도 없어요. 한국처럼 뭐 패백 그런 느낌으로 뭐 하고 말고 그런 게가 아니고 당연히 그냥 하는 겁니다. 전통 혼례는. 처갓집에서 이제 전통 혼례가 끝나고 이제 손님 맞이하는 일반 결혼식장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은 처갓집 주변에 좀 공터나 마당이 넓으면은 그쪽에다가 이제 천막을 치고 이제 진행하기도 하죠. 자, 보면은 또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지참금이 있나요? 당연히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유튜브 보면은 가끔 뭐 지참금의 성격을 뭐 지니고 있느니 마니니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 없어요. 뭐 지참금까지 뭐 중국은 그렇다고 하는데 베트남은 없어요. 뭐 일부 소수 민족은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베트남에서는 그런 건 없는 겁니다. 또 무슨 뭐 신부 부모님께 주는 성의 표시 용돈 같은 게 있나요? 이런 것도 당연히 없어요. 예. 뭘 줘요, 주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이제 결혼식 하러 이제 처가에 갈 때, 시부모님들이, 남편 쪽 부모님들이 이제 한국에서 인삼이나 홍삼 같은 거 사가시면 엄청 좋아하시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결혼식 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국에서 베트남 들어올 때 그 제한되는 달러가 얼마 있을 거예요. 그 얼마였지? 3,000달러였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리고 환전 같은 부분에서, 요즘에 달러 환전이나 5만원권 환전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예, 그래갖고 그냥 은행에서 굳이 달러 환전 해 오지 마시고 그냥 5만원권 들고 오시면 됩니다. 예. 자, 결혼 비용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이제 예물 플러스 이제 촬영, 그리고 메이크업, 드레스, 예, 그런 비용.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결혼식 그런 세팅 비용 플러스 식대. 예,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그 예물 플러스 스즈메라 그러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볼게요, 금액을. 자, 일단은 반지 해야겠죠. 결혼 반지 한 100만원 합니다. 좀 싼 걸로. 기본으로 하면 100만원 해요. 신랑 측 부모님이 이제 신부한테 금 한 세트를 해줘야 돼요. 금 목걸이, 금 팔찌, 금 반지. 예, 요거 한 세트. 그게 한 150에서 한 200 합니다. 그러면 한 150 잡고, 그 다음에 이제 현찰을 조금 줘요. 직접 주는 건 아니고, 전통 혼례 그 단계에 있어요. 조금, 돈 박스 같은 거다가 이제 현찰을 담아서 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뭐, 500에서 한 200 정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그게 좀 그거예요. 지참금은 아니고, 뭔가, 설명이 안 되네요. 지참금은 아니에요, 아무튼. 자, 다음, 이제, 스즈메.
촬영이랑 이제 메이크업 그리고 웨딩 드레스 빌려주는 것까지 해서 한 100만 원 생각하셔야 돼요. 적어도 촌에서도 100만 원 생각하셔야 되고, 그럼 지금 얼마예요? 지금 반지, 요 금, 그리고 요 촬영, 스즈메 이것만 해도 벌써 400이죠. 이것만 해도 400이에요 벌써. 요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금액이죠. 근데 요 보면은 뭐 400 이하로 나는 뭐 결혼을 했니 많이 한 수도 있는데, 그건 뭐 예물을 거의 안 했다는 거고 결혼식장 비용에는 1도 안 썼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좀 빡세죠. 그렇게는 좀 안 하죠. 이 예물도 보면은 이 현지 친구들도 다 이 정도는 해요. 더 했으면 더 했지 적게 하진 않아요. 우리 이제 동서 결혼할 때 보면은 이번에 반지 한 100만 원 줬고요. 예물 한 200 정도 줬고요. 최소. 그리고 그 현찰 담아주는 거 그게 한 270 줬어요. 그리고 웨딩 촬영 170만 원 줬습니다. 그거 해서 지금 얼마예요? 740만 원이에요. 우리 동서가 이번 깔고 가는 금액만. 예. 자, 그리고 이제 결혼식 하려면 남편 쪽 부모님 오셔야겠죠? 예. 그러면 이제 비행기 한 인당 40 왕복 최소로 잡았어요. 그리고 한 3분 오시면은 본인 포함해서 3분 그럼 120만 원이죠? 거기다가 보통 베트남 결혼식 참석하시면 끝나고 바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이제 며칠 정도 여행하고 가세요. 예. 그러면은 여행 경비 잡아야겠죠? 최소 이틀만 놀아도 한 호텔 값까지 해서 100만 원 쓸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거 얼마예요? 벌써 한 220 정도? 최소로 잡았을 때. 자, 그리고 전통 결혼식 플러스 그냥 일반 보통 결혼식 비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식 전날 와이프 집에서 손님 접대를 해요. 친척이랑 완전 친한 지인들만 해서 한 50명 전후 접대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비용 나가죠. 이제 한 테이블당 한 10만 원 잡으셔야 되고, 음식이나 이런 세팅 비용 그러면은 뭐 이래저래 해서 한 100만 원 들어가겠네요. 그 음식 세팅이랑 또 노래방 세팅 그리고 천막 치고 뭐 그런 거 보면은 조금 그거는 케바케긴 한데요. 저기 남부지방 건터 부근 그쪽은 직접 요리를 하는 집도 많대요.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그 천막이랑 테이블만 렌트를 하고 이제 음식은 이제 처가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하네요. 그런 경우는 비용이 좀 많이 줄어들겠죠. 그런 물품들 대여 비용 정도만 나가겠죠. 그리고 식대랑 그리고 음식값 그 재료들이랑 인건비 그래도 한 50만 원 들어가겠죠. 자, 전통 이제 좀 혼례로 들어가서 뭐 전통 혼례라고 해서 전통 혼례 비용이 뭐 따로 들어간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집 꾸미는 비용, 신부집 거실에다가 이제 이쁘게 해갖고 양가 접대 장소를 만든단 말이죠. 그거 비용 조금 들어가겠네요. 그럼 뭐 거기다가 이제 MC 한 명 부르고 그리고 마이크 세팅하고 그런 정도 비용. 그러니까 그건 얼마 안 납니다. 100만 원 이하? 예. 그리고 이제 전통 결혼식이 끝나면 이제 손님 접대하는 이제 일반 결혼식장으로 이제 이동한단 말이죠. 여기서 들어가는 비용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복잡하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 식대 라운드 테이블 하나에 식대가 한 10만 원 정도 해요. 그리고 이제 처갓집이랑 결혼식장이랑 거리가 좀 있다면 렌트 비용 조금 들어갈 수 있겠고, 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아요. 무슨 꽃 세팅비, 그리고 뭐 노래방, 그리고 MC가 한 명 또 붙어요. 그리고 밴드 그런 비용들들.
그런 게 또 은근히 짜잘하게 좀 많이 나가는데, 그럼 식대가 얼마예요? 지금 2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10명이 한 10만원 정도 나오니까 인당 10만원 생각하시면 돼요. 200명에서 200만원이죠. 그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류비, 맥주값 별도예요. 맥주값은 테이블당 한 2만원 나올 거예요. 한 박스 정도 드실까 말까 해요. 그러면 한 20테이블에 하고 한 40만원 잡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천막 치고 이거 테이블 세팅하고 그런 비용이 조금 들어요. 그런 비용 한 50에서 한 100 정도 잡고, 보통 이런 일반 결혼식장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한국이랑 똑같아요. 축의금 들어온 걸로 계산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걸로 쓰고 남은 돈은 이제 처가에서 축의금을 결제하면 되겠죠. 이렇게 대충 계산해 봤을 때 이제 예물 이런 거 빼고 결혼식장에만 들어가는 비용이 제가 봤을 때 최소 600은 들어갑니다. 한 200명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예물 플러스 이제 결혼식장 비용 하면은 대략 한 1000만원 정도 나오죠. 200명 기준으로. 근데 이제 손님이 좀 많다. 그러면은 인당 한 만원 생각하셔갖고 한 500명이다. 그러면은 한 1300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한. 저 같은 경우는 얼마 들었냐면 진짜 돈 안 쓰고 했는데, 저는 또 와이프랑 연애 결혼이죠. 반지 100만원 줬고요. 예물 한 200 줬고요. 그리고 요 현찰 제가 결혼할 때 환율이 제일 비쌌어요. 1400 얼마였어요. 그래갖고 환전을 많이 못한 것도 있고 해서 현찰 50만원 줬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스즈메가 170. 그래갖고 총 비용이 한 520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결혼식에 관한 비용들 제가 쓴 비용이에요. 제 결혼식 때 2022년도 10월에 결혼했습니다. 식대 한 테이블당 한 12만원 줬고요. 그러면 대충 한 900테이블 정도 세팅했어요. 900명. 제 결혼식 때 한 900분 정도 오셔갖고 90테이블 해서 한 1000만원 초반 들어갔습니다. 식대. 거기다가 이제 뭐가 또 추가되냐면 이제 그런 세팅 비용, 꾸미는 비용, 뭐 꽃, 그리고 뭐 밴드 비용, 그리고 다른 뭐 인건비나 그런 게 하면은 한 2, 300? 주류값이 한 250 정도 들어갔습니다. 한 맥주 한 100박스 이상. 거기다가 이제 물이랑 음료수 꽤 많이 나갔어요. 제 결혼식 때 이제 결혼식장 비용에 쓴 금액이 한 2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축의금은 저 때 한 3,500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갖고 그 축의금 들어온 걸로 처가에서 요 식비용 계산했고요. 한국이랑 똑같죠. 축의금이 많이 들어온 만큼 장인어른이 많이 다니세요. 주말 되면은 하루에 최소한 3군데씩 결혼식 다닙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 지인 결혼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소개해준 LG 동생은 신랑이 그냥 1000만원 줬어요. 알아서 해라. 그리고 신부가 알아서 준비했어요. 그걸로. 하객은 대략 한 250명 정도 왔는데 1000만원으로 한참 부족해요. 전체 비용을 생각하면 부족하고요. 부족한 금액은 이제 신부 쪽에서 축의금으로 계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제 지인 결혼 사례를 보면 그 형님도 연애 결혼이시고 지역은 저 다낭 위쪽의 중부지방이에요. 다낭에서 한 4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형님 제가 듣기로 한 3천만원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어요. 좀 많이 들었는데 일단 형님 좀 나이가 있어요. 물론 외모는 좀 젊어 보이시는데 날짜가 한 20살 이상 납니다.
하객은 제 기억으로 한 300분 정도 전후로 오셨던 것 같아요. 요 형님은 근데 돈이 많이 들었던 이유가 예물을 많이 했어요. 금을 많이 샀어요. 이제 신부 가오 좀 살려주려고. 형님은 한국에서 먼저 결혼식을 했고, 그 베트남 처가에서는 차후에 했단 말이죠. 그래갖고 그 금이 많아야지 신부 가오가 살아요. 그래갖고 좀 비용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만 든 게 아니고, 이제 형님이 3천만 원 준 돈으로 이제 토탈 비용을 다 한 거예요. 근데 그 비용 안에 이제 남편 쪽 식구들 이제 접대 비용, 그게 무시 못하는 게, 형님 결혼식 때 좀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어머님 누나 오셨고, 누나 지인들 해갖고 총 한 7분 정도가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7분 정도를 그 모시는 비용이 이게 생각보다 커요. 요 공항에서 또 택시 렌트해갖고 모셔와야지. 이 결혼식 끝나고 다낭 쪽에서 고급 리조트에 또 몇 박 하면서 또 비싼 음식 사드리고, 또 좋은데 여행 다니고, 그거 비용 제가 봤을 때 최소한 한 500 이상 나왔거든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러니까 이런저런 비용이 좀 많이 나왔죠. 자, 결혼식 비용을 업체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부르면 제가 봤을 때는 완전 혜자 금액이고요. 한 1,000만 원 부르면 거기다가 이제 업체 수수료 끼면 한 1,000 얼마 될 거예요. 만약에 업체에서 한 2,000 이상 부른다, 그럼 좀 과하죠. 2,000 이상이면 좀 과하고, 보통은 결혼식 하는 데가 좀 시골일 텐데, 시골에서 뭐 이것저것 다 해도 2,000까지 하기도 빡셉니다. 자, 그리고 결혼식 하게 되면 보통 좀 촌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대도시에서 최소 3시간, 4시간, 5시간 차 렌트해서 이동해야 돼요. 그거 피로감이 엄청나요, 오시는 분들. 그리고 이 공항에서 신부 쪽 집까지 한국 사람들이 직접 올 수가 없어요. 뭐 방법을 모르니까. 그래갖고 요 픽업하는 것도 신경 쓰이죠. 한날 1시에 한꺼번에 딱 픽업을 해야지, 뭐 누구는 언제 오고 누구는 다음날 오고 그러면은 요 픽업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건데, 남편 쪽 부모님들이나 남편 쪽 식구들이 베트남 결혼식에 참석했을 때 음식 때문에 엄청 고생하세요. 이게 오는 피로에 그 피로감 플러스 음식이 안 맞아버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날카로워져 갖고 컴플레인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좀 대비를 해야 돼요. 한국 사람 음식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뭐 참치캔이나 컵라면, 그리고 뭐 비비고 육개장이나 비비고 미역국, 요런 거 좀 몇 개 준비해 놓으면은 화를 좀 누를 수 있어요. 그리고 신랑 쪽 가족들은 최소 인원으로 오시는 거에 좋아요. 너무 많으면 이 신랑도 정신이 없기 때문에 케어하기도 힘들고, 신부도 정신이 없어갖고 제대로 케어 해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뭐 한국어를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보통 신부의 친구 쪽이나 지인이 한국어를 좀 할 줄 아는 애가 좀 보좌를 해줘야 돼요. 신랑 남편 쪽 식구들을. 그래갖고 통역이나 이런 거를 좀 신경 써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혼식 비용은 1,000만 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업체 통해서 결혼하시면 수수료가 붙으니까 뭐 한 1,300에서 많으면 한 1,000 후반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00까지는 죽었다 깨도 안 되고, 1,000만 원 이하로는 좀 하기가
쉽지 않죠. 저 같은 경우는 결혼할 때 진짜 돈 조금 들고 했어요. 저 한 600 들었나요? 왜냐면 저는 결혼 식장에 대한 비용은 다 100% 처가에서 축의금으로 결제했단 말이죠. 그 비용이 한 2천만 원 정도인데 그걸 처가에서 축의금으로 다 냈어요. 그래갖고 저는 돈이 별로 안 들어갔는데 저 같은 케이스는 좀 많지 않을 거예요. 저희 처가야 좀 중산층 정도 먹고 살만하기도 하고 그래서 특이 케이스예요. 아무쪼록 제가 오늘 말씀드린 금액은 이게 100% 맞다 그건 아니에요. 더 들어갈 수도 있고 한참 적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대략 이 정도 나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비용을 어떻게 신랑이 100% 부담하냐 아니면은 어느 일부 부담하냐 그거는 미리 좀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보통 일부 부담해요 신랑이. 아무래도 남편 쪽이 조금 여유가 더 있으니까. 한국에서 결혼해도 한 1,000만 원 나오잖아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아무쪼록 좀 궁금증이 풀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도 또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